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앞으로 그 8주 동안에 8번 되겠어요. 그 기초기상학 같이 공부하도록 합시다. 이 기초기상학을 만든 거는 한 지금 이제 3년째쯤 되는데, 내가 주로 그 대학이나 에서 기상청 이런 데서 강의를 쭉 했을 때 전공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 나와서 여기서 지금 이 학원에서 지금 6년째 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가르쳐 보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그 학부 때 이과 출신이 아니고 또 이과 출신이지만은 물리를 전공하지 않아 가지고 공부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는 걸 봤었어요. 그래서 기초기상학을 해가지고 여기서 공부를 한 다음에 기상학, 일반 기상학 또는 예보로 들어가도록 하는 거를 이렇게 하려고 기초기상학을 만든 거예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는 지금 기상청에서 모집 인원을 굉장히 적게 뽑아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그동안에 기상청에서 어떻게 뽑아왔고, 기상청에서는 우수 인력이라 그러는데 전공한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 채용해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그 자료는 어디서 뽑았냐면은 기상청이 1년 동안 이렇게 하면은 연말 다음에 한 2년 뒤나 이때까지 정리를 해가지고 기상연감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기상연감에 나온 자료를 보는 건데,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 기상청의 우수 인력 채용 실적이라 그래가지고 1999년서부터 1918년까지 모집 인원을 뽑은 걸 이렇게 쭉 뽑아봤어요. 그리고 이 연감은 현재 2015년도까지가 나와 있어요. 2016, 17, 18은 아직 연감이 안 나와가지고 그 자료는 이 모집 인원만 놓은 거예요. 그래서 표 중에서 공채라고 쓴 것 중에서 2018년, 예를 들어서 2018년도 거 한번 보세요. 8하고 슬래시 0으로 쓴 것은 9급을 8명을 뽑고 7급을 안 뽑았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2017에 보면은 15분의 7 쓴 거는 9급을 15명 뽑고 7급을 7명 뽑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를 봤는데, 자, 기상청에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인원을 수급해 왔냐면, 지금 현재 기상청 인원이 총원이 한 1,300에서 1,400명 정도, 1,400명은 아직 안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1,400, 한 50이라고 잡으면 되겠어요. 그렇게 됐죠. 그러면은 뭐 30년 근무한다고 치면은 평균 한 40명 이 정도가 매년 40명이 나가고 40명이 들어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 표를 한번 쭉 보세요. 이 합계난을 쭉 보시면은 1999년에 43명서부터 2015년에 67명까지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봐도 매해 50명 이상을 뽑았다는 얘기예요. 50명 정도는, 40에서 50명 정도는 뽑았다는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뽑았냐면은 기상청이 왜 그러냐면, 다른 부서하고 달라서 기상청은 기술직이라서 기상 전공한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기상학과가 개설된 것은 1958년 서울대가 처음이고, 그 뒤로 10년 뒤에 1968년도에 연대가 생겨가지고 그때 둘밖에 없었었고, 그 뒤로 이제 어디가 생겼더라. 여간 7개 대학이에요. 그래서 7개 대학이 어디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서울대, 연대하고 강릉대, 경북대, 부산대, 부경대, 공주대 해서 7개가 있고, 학부에는 없지만은 이 석사 과정으로 이렇게 있는 데가 조선대하고 부산에 인제대학이 있어요. 거기서 학부는 없지만은 석사 과정이 개설돼 있어요. 그래서 박사까지도 거기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정도가 돼 있어.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전공자가 없었으니까는 이 기상청 직원을 뽑는 데가 어떤 식으로 뽑았냐면은 기상기술원 양성소라 그래가지고 그 식은 우리하고 일본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비슷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일본 일제 강점기 때부터 그렇게 해왔다는 뜻이야. 그래서 기상기술원 양성소라는 것이 기상청 내에 있어가지고
매년 봄쯤에서 그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을 그 간단한 그 국어하고 뭐 수학 이런 거를 해가지고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한 30명에서 한 50명 정도를 뽑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6개월, 길게는 어떨 때는 한 1년 정도 가르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상을 가르쳐 가지고 그때 이제 그 지금으로 말하면 구급 직원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 구급이 한 200 받는다고 치면은 매달 한 100만 원 정도의 그 저기 교육비를 줘요. 뭐 그 돈에서 그 뭐 책도 사보고 학용품도 사고 그러라고 해서 지금으로 치면 100만 원 정도씩 줘가지고 한 6개월 동안 가르쳐요, 기상학을. 그러고 나서는 그 사람들 중심 저기 대상으로 그 공채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999년 했을 때 공채가 여기서 없구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저기 그 기상청에 그 인원을 수급해왔고, 요거는 그 일본하고 똑같아요. 일본도 기상기술원 양성소가 있는데 얘가 저기 일본에서는 발전해가지고 그 기상대학이 됐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기상대학은 거기 기상학과만 있으니까 동경대학에 있는 기상학과하고 저기 그 기상대학하고가 일본에서는 그 주류를 이루면서 기상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교토대학도 있고 하고 있지만은 그 기상청의 그 기상대학도 굉장히 그 뭐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출신이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저기 그 뒤로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 그 사람을 뽑아보다가 68년 이때부터 그 58년 기상학과가 생기고 거기서 이제 그 학사들이 나오는데 그때만 해도 이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국공무원이나 이런 거 하려고 들지 않아서 공무원 오히려 이렇게 큰 회사를 가려고 들고 뭐 이래가지고 안 내서 그런 전공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특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많을 때는 한 10명, 뭐 20명씩 뽑은 적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2명, 3명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학사는 7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석사들은 6급, 그리고 이 박사는 4급이나 5급이나 4급 이렇게 해가지고 특채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공채는 그 양성소 출신들을 해가지고 시험을 봐서 뽑고 그래가지고 9급으로 충당하고 그 다음에 서울대, 연대 이렇게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특채를 해서 7급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뽑아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뽑아오고 그러면서 한 몇 년도에 한 1980년도, 90년도 요쯤 되면 그렇게 했는데도 사람들이 안 오니까는 그때 이제 한 5개 대학 정도가 있었어요. 그 대학 그 학생들한테 기상 전공자들한테 2학년 때부터 그 시험 보지는 않고 그 면접 같은 걸 해가지고 그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장학금을 줘요. 총무처 장학금을. 2학년, 3학년, 4학년 3년 동안 그 장학금을 주고 얘가 돌아와서 기상청에서 그 받은 만큼 3년 이상을 근무하게끔 해서 7급으로. 그래서 많이들 들어왔다가 저기 중간에 그 돈을 반납하고 막 저기 나간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기상청 공무원들이 좀 처우가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해가지고 뭐라 그러나 많이 그걸 지원하는데 그게 어려웠지. 그러다 보니까는 그거를 받은 사람은 들어오면은 7급으로 들어오는데 그거를 못 받은 사람은 오히려 선배가 9급으로 들어오고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인원이 이렇게 막 들어와가지고 언제적부터냐면은 2010년 이때서부터 2010년 고전부터 그 근처 2010년 근처를 해가지고 기상학과 출신을 7급을 주지를 않고 9급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학사도 그 전에는 학사가 7급이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 총무처 장학금을 받는 사람은
저기 장학금을 받고 들어올 때 7급으로 들어오는데 그걸 못 받은 사람은 9급으로 들어오는 이런 폐단이 좀 있었지. 그러다가 그런 식으로 쭉 저기 들어오면서 오고 그때 이제 이 학사 출신들을 갖다가 그 7급을 안 주고 9급을 주니까 그때부터 연대하고 서울대가 안 들어오기 시작해서 아직까지도 안 들어오고 있어. 이 학사 출신을 저기 7급을 주는 거는 7급을 주다가 9급을 주니까. 그래서 2010년서부터 여기를 한번 쭉 보시면은 큰 적은 없고 여간 이 2010년서부터 여기서 색깔이 이제 빨간색으로 칠했는데 그렇게 안 칠했는데 2010년도 공채라 그래가지고 30명이 그게 1회예요. 그래서 문제들을 시험을 보고 나면 문제도가 공개되고 그러면서 학력도 안 따지고 고졸 출신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이도 불문하고 공채 시험을 붙으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30명서부터 그게 뽑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또 특채로서는 뭐 석박사 같은 것들 하고 요거는 뭐냐면은 연구소에 연구사들 갖다 석사 출신으로 이렇게 뽑고 뭐 그래서 그런 특채가 쭉 유지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2010년서부터는 주류는 이 학력을 폐지한 전공 불문하고 해서 공채로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그 밑에가 빨간 글씨로 썼는데 공채라고 돼가지고 30명, 39명, 46명 그 쭉 뽑은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 석사, 박사, 학사를 해가지고 소개 이렇게 나온 것은 그거는 특채예요. 그래서 이거는 11명서부터 추가하다 점점 수를 좀 줄여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까지 그렇게 해서 쭉 뽑아서 전체적인 수를 보면은 공채가 30명에서 39명 벌써 한 40명 가까이 되죠. 그 다음에는 또 2015년 같은 경우에는 9급을 40명 뽑고 7급을 15명 뽑으면서 그때 제일 많이 뽑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되는 줄 알았었는데 2017년부터 그러니까 2016년만 해도 35명, 10명 이렇게 뽑은 거예요. 9급이 35명, 7급이 10명. 그러니까 뭐 45명이니까 평균적으로 쭉 뽑았는데 2017년서부터 15명, 7명으로 확 줄었죠. 이때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기상청 안에 주로 이 청장들이 옛날처럼 기상청에서 쭉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 그러니까 기상 안 하신 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는 뭐 지방이나 뭐 이렇게 가고 그러면 직원들과 대화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주로.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여직원들이 그런 소리를 많이 하냐면 이때부터 공채하면서부터 여자들이 시험을 잘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반 이상이 전부 여직원들이 다 되는 거예요. 보통 한 70%가 여직원이고 남자는 한 30%밖에 못 들어와요, 지금도. 그래서 특히 여직원들 중심으로 무슨 소리를 하냐면은 야근하기가 힘들다. 또 나 서울에서 근무하고 싶다. 신랑이 서울에 있는데 나 지방에서 근무해서 뭐 애 키우기 힘들다. 뭐 이러니까는 그때 해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이 공채 시험을 갖다가 어떻게 봤냐면은 전국적으로 뽑는 게 아니라 광역별로 뽑은 거예요. 서울권, 수도권이죠. 그 다음에 뭐 부산권, 강릉권, 제주권.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전부 서울 지원할 것 같아가지고 서울을 기피한 거지. 자신이 없어서. 그러니까 뚜껑을 열고 봤더니 서울이 커트라인이 제일 낮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2번 정도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에 그럼 서울 지원해봐라 그래도 사람들이 겁나서 서울을 못 하더라고. 그러다가 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야근을 힘들다 그러니까는 이 관측을 아웃소싱을 준 거야. 그러니까 관측을 기상청에서 하지 않고 외부 기상회사한테 줘가지고 관측을 해서 그 자료를 사서 예보에 쓰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혜냐면 2017년도가 그렇게 된 거예요. 2017년부터 그래서 처음에 시범적으로 해서 여기 뭐 몇 군데에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다가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관측하던 사람을 관측을 용역줬다 그래서 그 직원을 공무원을 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관측하던 공무원들을 다른 부서에 오버티어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다른 업무를 만들었지. 그래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고선 보니까 어떻게 정년퇴직해서 나간 자리면은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정년퇴직해서 나간 자리를 이 오버티어 있는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고해 2017년도에 그래서 15명 뽑고 17명 뽑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8명밖에 안 뽑았다는 소리야. 그러면서 기상청 TO를 한 40몇 명을 줄였대요. 자, 그래서 이게 2년, 3년 됐으니까는 뭐 1년에 40명씩 이렇게 해서 충원됐다고 그렇지만 3년이면 100명 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곧 풀렸을 거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인원 빠져나간 인원은 바깥에 있다고 치고 그러면 이거 찼으니까 40명 빠지면 새로운 거 40명이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 40명이 넘죠. 저기 보세요. 쭉 보시면은 뭐 2007년에는 95명도 뽑은 적도 있어요. 2015년도에는 67명 뽑고 다 40명 이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봐도 40명에서 50명은 뽑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거기서 특채자 뭐 일부 특채자들 보시면은 여기 점점 줄어가고 있잖아요. 한 10명에서 한 20명 정도 뺀다고 쳐도 30명에서 40명 정도는 구급을 뽑아야 된다는 소리라고. 그러니까는 앞으로 내년만 지나면은 내년에도 아마 올해 8명 정도 그렇게 적게 뽑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야. 수급을 상황을 봐서도. 여러분들이 보셔도 1999년서부터 2018년도까지 쭉 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희망을 가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고 그래서 지금 뽑는 것은 이렇게 되고 내년에는 분명히 이것도 더 뽑을 거다 이렇게 보고 내년 후년에는 다시 원위치로 들어오면 최소한 30명에서 40명 많으면 50명 정도는 뽑아줘야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러다 보니까는 보통 지금 우리가 일반 공채로 본 것이 2010년도라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시험 문제가 공개돼 가지고 내 교재를 보고 그러면 기출 문제 쭉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시험이 80 정도, 70 그러니까 80점 정도 나오는 것이 아마 보통 사지선다를 하면은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2017년, 18년도 이렇게 되니까 사람을 적게 뽑으니까는 변별력을 좀 높게 한다 그래서 문제를 좀 어렵게 낸 것 같아. 물론 문제 어렵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 7급 특채는 언제 하기 시작했냐면은 2015년하고 2016년하고 2017년까지 해서 3배 하고 작년에 안 하고 됐어요. 그때가 이제 7급 문제도 이렇게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보면은 이 커트라인이 60점대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커트라인이 이거 평균 60점이라면 거기에 지금 영어, 한국사, 국어 이렇게 들어 있는데 거기까지도 60점이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어떻게 돼? 기상은 60점 미만이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학을 면한 사람 정도로 문제가 어려웠을 거라는 얘기예요. 진짜 어려웠어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이 2015년도에 7급 문제들하고 그 다음에 2017, 18년도에 9급 문제들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감도 못 잡았다 그래가지고 이 질문란에다가 문제 띄우고서 설명해달라 막 이래서 올려와져 있었고 특히 어떤 학생은 자기가 기초기상부터 쭉 들었는데 문제가 이렇게 어렵고 나온 거는 우리가
준비가 지금 어렵게 나오는데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이 강의를 좀 수를 높여라 그러는데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기초가 안 다져졌다는 얘기야. 기초가 오히려 더 했으면은 문제를 더 풀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본 문제가 그래서 한번 그 문제를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문제 한번 보세요. 2015년도 역학 문제예요. 역학이면은 7급 문제라서 굉장히 어렵고 이거 그 커트라인이 60 몇 점 이래서 70점이 안 넘었을 때라고요. 그 중에서 뭐 다 그만두고 문제 4번에 있는 거를 한번 보세요. 이거를 보고선 자기는 무슨 문제인지 도대체 감도 못 잡고 이게 어떻게 되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게 그렇게 내가 보기엔 그게 아니고 그 수학 기초를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그 진짜인지 한번 보자고요. 자, 보시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자. 어느 지점에 이렇게 두 지점이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H2가 높다 그랬어. 여기가 H1이고 여기가 H2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요 두께가 얼마나 그러면 온도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왜? 아직은 여러분 안 배워서 모르겠지만은 이걸 층 두께라 그래. 층 두께는 온도에 비례해. 그러니까 온도로 표시한 거야. T 하면서 이렇게 표시했어.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절대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지. 그렇죠? 이게 두께니까는 마이너스 두께는 있을 수가 없잖아. 자, 그래서 얘가 H1이고 얘가 H2야. 그럼 우리 이렇게 아는 걸로 하잔 말이야. 그러면 얘가 미치니까 이거 1000헥토파스칼로 합시다. 되죠? 1000헥토파스칼. 그다음에 여기는 우리 아는 500헥토파스칼로 합시다. 이렇게 500헥토파스칼로 놓고. 자, 그렇게 놓고 이 규모 여기가 요 H가 여기가 H가 규모 규도래. 그러니까 이 H가 스케일 하이트라 그래서 아직은 여러분들 안 배워서 모르겠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지구 온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서페이스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고 있죠. 근데 얘를 다 같은 온도라고 치면은 얘가 이렇게 온도 내려오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온도가 같다고 가정했을 때 그 높이 이거 8kg야. 이거 공부할 때 무지무지하게 왜라고 했던 거란 말이야. 그래서 H가 뭐야? 8kg라고. 그러면은 야 여기가 1000헥토파스칼이고 500헥토파스칼이면 대충 이거 서페이스고 이것도 대충 얼마야? 5kg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TH가 한 5kg쯤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뭐를 구별해서 고도의 B가 기압 B가 얼마나 그랬어? 여기 pH2하고 pH1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얼마야? 여기가 H2가 500이죠. 500이잖아. 이거 pH 우리가 500이라고 가정했잖아. 그다음에 얘가 얼마야? 1000이죠. 그럼 얼마야? 0.5라는 소리야. 0.5. 이해가 됐어요? 자, 원래는 그 밑에 가지고 쭉 풀이 과정이 쫙 있어. 이거 몰라도 된다는 소리야. 자, 그러면은 뭐냐면 1번서부터 2번, 3번, 4번 중에서 이 값이 0.5인 것을 찾으라는 뜻이야.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우선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 EXP가 뭔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있더라고. EXP는 뭐야? 2에 뭐 3승 그러면은 뭐 여기가 3승이라 이렇게 되면 좋은데 여기가 뭐 A고 B라고 그러면 이거 모양이 안 좋잖아. 조그만 데도 얘가 대가리가 그냥 가분 쓰니까 보기 싫잖아. 얘를 그럼 어떻게 써? EXP 가로 A분의 B 이렇게 쓰는 거라는 얘기야. 이해가 돼요? 그러면 EX가 뭔지 알면 되겠지. 예, E의 X라는 것은 뭐야? 이것이 2.7 뭐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나오는 수 아니야. 그 다음에는 또 저거를 이제 로그 같은 것이 보면은 자 10의 자승이 100이죠. 얘를 로그로 쓰면 어떻게 돼? 로그 10의 100이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에 2승 그러면은 무슨 수가 있겠지. 그럼 얘를 갖다가 어떻게 써? 밑수가 얘는 밑수가 10이 되고 이건 밑수가 2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ln2라고 이렇게 쓰는 거죠. ln2라고 이렇게 쓰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있는 거라고.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이거 됐다고 치고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돼요? 자, 0.5가 되려고 그러면은 얘가 지금 이거 EXP로 나왔으니까 2의 X승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대충 그리면은 2에 0을 집어넣으면은 얼마예요? 2에 0을 집어넣으면 무슨 수의 0승은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2를 지나갔겠다는 소리지. 그 다음에 2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2.7쯤 되겠지. 여기가 2라면 2.7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지나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모양으로 된다는 소리야. 이렇게. 그래서 0일 때 1이 되고 여기 저기 1일 때 여기가 2.7점 이렇게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요것이 0.5가 되려고 그러면은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가 1이면 여기를 지나가는 소리. 요걸 찾으라는 소리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여기가 0이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수를 찾아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기서 EXP, 그러니까 3번이 답이 되는 우선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는 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EXP에 H가 8이고 마이너스 8이고 여기가 Z가 5라 그랬잖아요. 5면은 한 0.6쯤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 0.6일 때 딱 저기 2가 나올 거. 저기 뭐야? 여기 0.5가 나올 거 아니에요. 0.5, 1,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밖에 될 수가 없다는 뜻이야. 그러면 만약에 이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1번이 안 되는 이유를 한번 봅시다. 1번은 ln Z분의 H분의 ZT라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얘는 ln 뭐예요? 여기가 8분의 5죠. 8분의 5면은 얘는 어떻게 돼? 2의 무슨 승이 지금 x가 지금 0.5 아니에요. 0.5가 8에다가 이거 넣으면 어떻게 돼? 5분의 6쯤 되네? 0.6? 지금 요것이 지금 저기 0.5라는 뜻 아니에요. 그러면은 2의 0.5승이 8분의 5가 돼야 되는데 되겠냔 말이에요. 이게 2.7에 0.5승이 저기 5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렇게 이거를 계산기로 눌러봐도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2에 0.5승 뒤에 것도 한번 보시죠. 2번은 ln h가 여기가 8이고 여기가 5죠. 그러면은 2에 이게 0.5승이면은 얘가 2.7에 0.5승이 대충 값이 얼마나 나오나요? 2분의 1승이 되면 어떻게 되나? 한번 이거 계산기 한번 저기 눌러보시라고요, 값이. 약간 이거는 0보다 저기 2보다 훨씬 큰 수가 나올 것 같은데 아니지. 0.5.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Z분의 8이니까 여기가 Z가 5고 8이면 얼마야? 5 나누기 8이면은 5 나누기 0.6이죠? 0.6. 여기서 0.6이면은 저기 뭐야? 0.6이면은 1보다 넘잖아요. 이 값이 여기가 0.6을 집어 여기가 1인데 0.6 집어넣으면 이쯤 돼가지고 2.7에 2에 가깝잖아. 0.5를 찾아야 되니까 아니잖아. 그래서 답은 이거 마이너스 들어가는 3번밖에 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그림만 그릴 줄 알면은 답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야.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 다시 한번. 1번은 로그로 치면은 ln 2분의
그렇지. 아, 이것만 구하면 되는데 2.7에 이렇게 하면 되겠네. 2.7에 그쵸? 얘가 지금 0.5승이 지금 여기가 Z 8분의 지금 5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얘가 5 나누기 8이면 얼마야? 6, 8, 48. 0.6쯤 되네. 0.6. 이게 0.6이 맞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1승이면은 2.7에 1승이면은 2.7이고 0승이라도 1이잖아. 이걸 하면 되겠네. 얘가 0승이라도 1이잖아. 그러니까 0.6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기 2.7에 0승이라도 1이에요. 얘는 0.6이니까는 안 되잖아. 얘가 크잖아.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없다는 소리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쉽지. 약간 이 그림만 그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림만 그리면 이게 뭐냐면 이게 2의 x의 함수잖아요. 1일 때 2.7이 나와. 2.7이 나와야 되고 0일 때 1이 나와야 되고. 근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0.5일 때 0.5이라면 이쪽으로 가서 마이너스 0.6이래야 된다는 뜻이야. 마이너스 0.6이 나오는 것은 3번밖에 없잖아.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죠. 2번은 어떻게 돼? 얘도 똑같은 얘기지. 얘는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네. 얘가 지금 Z분의 H분의 되는 이거는 8분의 오니까 1점 몇이 넘어야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도 저기 0이라도 1인데 1.5면은 크잖아.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없잖아. 그래서 4번 같은 경우가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수학 기초만 알면 풀 수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여기가 지금 우리 교재를 보면은 그런 수학에 기초되는 거, 그것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게 아니라 삼각함수 몇 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그래프 같은 거 지금 요거 이게 지금 제일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x 자승인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x 3승인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똑같이 되면은 x 자승 플러스 y 자승이 어떤 상수 이렇게 되는 거. 요거 몇 가지만 알면 돼. 자, 그 다음에는 또 뭐야? 어떤 수식이 있을 때 한 번 미분할까? 그 자리에서 미분할까? 이거 기울기를 구하면 되는 거지. 이 함수를 한 번 미분하면 기울기가 나오는 거지. 기울기. 그거 알면 되고. 그걸 두 번 미분하면 뭐가 돼? 꼭지점이 나오지. 그렇죠? 이런 기본만 알면 돼. 그래서 얘가 두 번 미분한 값이 0보다 크다. 0보다 두 번 미분하면서 0보다 크다는 소리는 이 모양이 된다는 소리죠. 0보다 크면. 0보다 작으면은 이 모양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뭐야? 이걸 기압으로 쭉 표시하면 이게 저기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압을 두 번 미분하면은 마이너스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라는 얘기로. 수학적으로 봤을 때. 그 얘는 어떻게 돼? 이게 고기압 모양 아니야. 어떤 함수를 이 대기를 갖다가 어떤 함수식으로 표시했을 때 두 번 미분한 값이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러면 고기압이라는 뜻이야.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기본만 충실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를 막 더 많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기본 문제에 충실히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래서 기초기상을 8번 만에 못하면 여러분이 진도를 봐가지고 못하면 10번, 12번이 되도록 하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어때까지 한 거 달리 공부를 기초를 좀 충실히 하면서 이번에 공부해보겠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 한번 나왔고, 그 다음 문제는 뭐가 나왔냐면은 이번 문제, 이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못 풀겠다가 아우성 치면서 잔뜩 내 게시판에다가 올려주고 그랬던 문제인데, 자, 15번 보세요. 이산화탄소의 평균 농도가 이렇게 되고 했을 때 이 값을 구하라는 거,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어떤지도 모르겠다고. 여기서 두 가지야. 첫 번째, 의외로 이거를 지금 모르고 있어. 만약에 3,700이라고 이렇게 하면 3,700. 얘를 표시하는 방법이 뭐야? 얘는 3.7 곱하기 10의
삼성이죠. 이거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쉬운 것도.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배울 때 이렇게 쉬운 거 한다면 아유 너무 쉬운 거다 했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 이렇게 해서 한번 배우고 그 다음에는 또 뭐를 몰라냐면 우리가 100%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5%, 3% 뭐 이렇게 나왔다는 3%라는 건 뭐야? 이거는 100분의 3이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결정적으로 나온 거지. ppm이죠. particle per 밀리언이니까 밀리언은 100만이죠. 100만 분의 몇이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자, 이산화평균 농도가 한번 보세요. 이산화평균 농도가 산업화 이전에 얼마큼이 늘었냐면은 300ppm이 늘었다는 거예요. 300ppm은 그러면 단, 시, 100, 1000만, 10만, 100만에 300이 늘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면 두 개 빼버리고 이렇게 늘면 단, 시, 100, 1000, 만분의 3이 늘었다는 뜻이에요. 만분의 3이. 그 늘은 양이 이거예요. 그런데 지구 전체 대기의 무게가 얼마냐면은 5.0이네. 5.0 곱하기 10의 18승 킬로그램이래요. 이 중에서 만분의 3이 늘었다는 소리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늘어난 이산화탄소의 양은 CO2는 얼마야? 요거 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다 3 곱하면 되지. 15 곱하기 10에 여기서 19승이 됐다가 하나, 둘, 셋, 넷, 5개 빼면 14승이 되겠네. 그렇죠? 이만큼 늘어난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그 중에서 뭐가 된 거야? 탄소가 얼마큼 늘었냐면 탄소는 얼마야? CO2면은 이 중에서 탄소만. 그러니까 CO2면 얘가 C가 10이고 얘가 16이면 32네. 그렇죠? 그러면 전체가 44네. 44분의 10이네. 그러면 곱하기 44분의 12 하면 나오잖아. 이게 뭐가 어려웠다는 소리야. 화학 기초 조금만 알면 그냥 다 풀었는데 이거 자기 무슨 문제인지도 모르고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냐 그러는데 이거 기본이 안 됐다는 소리 아니야. 그렇지? 이런 거를 해보자는 소리야. 그래서 방향을 올해는 좀 바꿔보겠어. 그래서 기본기에 충실해보고. 그래서 어려운 문제 나만 어려운 거 아니지. 너도 틀리고 나도 틀리고 다 틀리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는 커트라인이 60점 될 거 아니야. 그 중에서 우리가 이런 거 한두 개만 고치면은 남은 60점 맞을 때 나는 68점 하나 더 맞으면 몇 점이야? 72점 이렇게 맞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도 저도 몰랐을 때 아까 같은 경우도 나왔잖아요. 답이 아까 1번 중에 하나, 둘, 셋, 넷 나오는데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답이지 플러스 나오는 건 답이 될 수가 없잖아. 그런 것도 찾는 방법도 그런 식으로 찾아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답이 나오죠. 5.0 곱하기 10에 14수 곱하기 44분의 12 하면 딱 나오잖아. 이거 계산기도 필요 없잖아. 그냥 가지고 이것도 요거 하면 얼마야? 대충 이거 얼마야? 4분의 1 하면 되잖아. 4분의 1 하면 이거 3 0.3 하면 이거 하나 빼면 되겠네. 3 곱하기 10에 13승 고르면 되겠네. 3 곱하기 10에 13승. 답은 뭐야? 답은 안 나왔나? ppm? 3이 있지. 그 5 곱하기 여기서 3 나오고 그래서 됐잖아. 그럼 곱하기 대충 4분의 1 고르라는 소리 있지. 4분의 1은 7, 3.5네. 1.36이야? 그 정도? 이거 뭐 금세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계산기도 필요 없고 연필로 하고 여기 뭐야 여기 그건 안 나왔네. 4개 중에 뭐 골랐을 거 아니야. 이것만 맞춰도 돼. 4개 중에 여기 지금 안 나와서 그런데 앞에 거 이거 계산하지도 않고 이것만 맞춰도 다 고르면 된다는 소리야. 여기 지금 그거는 안 나왔어. 안 냈는데. 1, 2, 3, 4번을 안 써놨네.
보기가. 그러니까 다 계산하지 않아도 끝수만 봐주고도 되고 아니면은 이 앞에 요수만 봐도 되고 1.5에 4분의 1이면 4분의 1쯤 하면 되겠는데 그러면 5에 그치 5에 4분의 1 1.25 이 정도네. 앞에 저기 계수만 찾아도 답이 나오고 시간 없는데 다 계산할 필요도 없다는 소리야. 네 개 중에 앞에 계수를 맞히든지 뒤에 지수를 맞히든지 하면은 답이 좀 볼 수도 있다는 뜻이야. 왜냐면 우리는 한 문제 1분 안에 풀어야 되니까. 이거 보고서는 한 30분 만에 다 풀었으면 뭐래? 다른 거 못 푸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한 문제가 5분 이상 지나갈 바에는 안 푸는 게 나은 거야. 그때는 찍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찍어도 아무거나 찍지 말고 그 좀 뭐 되는 거를 갖다가 찍어야 되지. 그런 것들은 저기 이제 우리가 저기 기초 기상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 강의를 하거든요. 그 기상학하고 예보론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가 돼 있어. 그러면 문제풀이는 기출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모의 문제 풀고 뭐 또 단원별로도 풀고 하거든요. 그때 이제 그 내가 풀어주는 거 앞에서 구경만 하지 말고 본인이 풀어보고 그러면 요령이 생기는 거라고. 어떻게 저기 짧은 시간 안에 답을 풀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한 문제를 1분 안에 해결해야 된다는 뜻이야. 5분 이상 지나가면은 그 문제 포기하고 찍는 게 낫다는 소리지. 그래서 그런 식이야. 자, 그 다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요거는 조금 어려워. 우리가 지금 지금 우리가 기상을 이렇게 하다 보면 역학을 해서 물론 저기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에 그 비아크니스가 이 대기의 운동이 그냥 막 되는 것이 아니라 물리 법칙을 따를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저기 이 대기에서 일어나는 운동을 물리식으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또 이 로스비가 나오면서부터 이 파동으로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을 해서 수학을 우리 기상학에서 뺄 수가 없게 돼 있었어. 이제 그 해야 돼. 그래서 저기 기상을 하면은 또 기상역학을 할 때는 당연히 수학이 하지만은 기상역학을 안 해도 이 수학은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수식을 쓰려고 그러면 이제는 방정식이라는 것을 풀어야 되는 거야. 방정식이. 그래서 방정식 하면은 어떤 무슨 값을 넣어도 쭉 나오는 것은 항등식이고 그 값에 대해서 해당하는 값이 나오는 것들은 이건 방정식이라고 표시한다고. 근데 이런 방정식들 중에서는 이 실험식 또는 경험식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론식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서 이론식 같은 것은 당연히 이론식이 되면은 보통 식은 좌변과 이렇게 우변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코르로 연결이 되고 그러면 여기서 되면은 이 두 간에는 여기서 차원이 같아야지 되고 또 단위가 일치가 돼야 돼가지고 뭐 단위가 해서 이쪽 단위하고 이쪽 단위가 같아져야 되고 그런 것이 그 이론식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경험식 또는 실험식은 주로 이제 뭐 회귀 방정식을 쓰고 쉽게 얘기하면 지수 같은 거 생각하면 돼. 우리가 이 체감 온도라든지 뭐 불쾌 지수 같은 거 그거는 여기에 뭐 이상한 숫자를 막 넣어가지고 만들어서 지수를 만들었지 그거는 이론적인 게 아니잖아. 거기에서 그래서 이 단위라든지 차원이 안 맞아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 그 경험식들이.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경험식이 요 문제가 나왔던 거 로스파의 이동 속도를 구하라는 이런 거 문제가 나왔었는데 여기서도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이론식이 이렇게 경험식이 나오면 이거는 뭐 C는 U에 무슨 이렇게 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물리적으로 이거 따지지 말라는 뜻이야.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얘가 U라는 것은 우리가 대기에서 X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를 갖다가 U를 표시하고 있어.
아직은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웠으니까 뭐는데 그 보통 그래서 이걸 뭐 10m, 20m/s 뭐 이렇게 보는 거야. 10m/s. 그러고 대충 보고 있으면 여기서 C라는 것은 어떤 이렇게 파장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갔을 때 얘의 속도가 이게 파의 그 위상 속도를 이게 C라고 보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걸 예를 들면은 여기서 이 문제가 나왔던 것이 뭐냐면은 어떻든 간에 얘하고 있을 때 이 숫자가 0에서 둘이 같아졌다는 것은 얘의 U의 속도하고 이 위의 속도가 같으니까 어떻게 돼? 이 파가 정체하고 있다는 뜻이야. 파가 정체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 파가 임계파장 이게 0일 때 임계파장이었을 때는 그 파가 지속 정체한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겨울철에 이렇게 삼파수가 이렇게 걸리면은 이게 이 파장이 길어가지고 삼파수가 되면은 얘가 정체를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얘가 원래는 일주일에 하나씩 이렇게 빠져줘야 되는데 정체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여기는 계속 덥고 여기는 엄청 춥지. 그래서 여기 한파가 걸리고 이러는 거라고. 이걸 파 길이 갖고 따지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얘가 단파에서 대기의 흐름 속도 초속 10m/s보다 빨리 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얘가 오늘은 이렇게 내일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일주일에 하나가 지나갈 정도로 가는 것이 정상이야. 그래서 그걸 단파라 그러는 거야. 근데 얘가 파장이 막 길어져 가지고 인계 파장이 딱 되면 돼가지고 정체하고 있다는 소리. 얘가 제로가 돼가지고 둘이 같은 거야. 그다음 파가 더 길어져. 이 파가 길어지면 그때는 오히려 오늘이 이렇게 있던 것이 내일은 일로 간다는 소리야. 이렇게 파가 서진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런 개념만 이해하면 돼.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한번 하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는 뜻이야. 그렇게 해서 한번 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나왔던 거는 한번 또 봅시다. 얘가 14번에 이게 나왔는데, 자, 14번 한번 보세요. 등한면 고도를 Z라고 할 때 다음 중 저기압을 나타내는 것은. 저기압은 뭐야? 두 번 미분한 것이 0보다 크면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답은 3번밖에 없잖아. 두 번 미분한 것이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요거 x분의 z, y분의 z 같다는 것은 둘이 이렇게 해서 대칭이라는 뜻이지. 이거 저기압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이건 고기압이 되는 거고, 0보다 작으면. 그래서 이것도 그냥 묻고 따질 것도 없이 그냥 고르면 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한 번 미분한 값은 기울기가 나오는 것이고 두 번 미분해서 나오면 그것은 꼭지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꼭지점이 0보다 크면은 저기압 이걸 뭐라 그래? 아래로 볼록이라고 그러나? 그래가지고 저기압 모양이 나온 거고 또 위로 볼록하면 고기압 모양이 나오고 그런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됐고. 자, 그 다음에는 이것도 엄청 나왔어. 이거 뭐냐면은 이것도 수치입을 하면서 이게 나오면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x 자승 그래서 미분하라 그러면 2x 된다. 이거 감각적으로 다 알지. 근데 이거를 컴퓨터로 풀 때는 이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차분 방정식으로 바꿔줘야 되잖아. 그래서 차분 방정식으로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무슨 소리냐면은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갖다가 한번 비분해서 꼭지점을 딱 해서 구하면 그건 우리가 한번 비분한 거 x 자승이면 2x 해가지고 x에다가 2를 집어넣어가지고 딱 찾으면 값이 딱 나와서 쉽게 되는데 이거를 컴퓨터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다고 치면은 얘하고가 이렇게 있으면은 얘를 갖다가 순서를 계속 좁혀가지고 막 되면 어디 가서 딱 해서 만나서 여기서 만나가지고 이때 기울기가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 얘가 x라 그러고 여기가 x 플러스 델타 x고 여기가 x 플러스 x 마이너스 델타 x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두 개 더한 거에다가 해서 여기가 델타 x니까 이 델타 x를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게 이제 중앙차분법이야. 그래서 여기를 뭘로 구하래? 전진차분, 중앙차분이라 쓰면 여기 두 개 더해서 이거를 나누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을 다 해야 되잖아. 근데 전진차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해서 이렇게 접근시켜가지고 여기서 구하겠다는 뜻이야. 그건 전진차분이고 여기서 구하면 후진차분이고. 그래서 이 전진차분을 하면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하면 이거를 여기서 쭉 하려면 어떻게 돼? 계속 이거 간격을 좁혀가면서 그러니까 계산량이 많아지는 거야. 그런데 전진차분 또는 후진차분을 해서 둘이 같으면은 그다음부터는 한 가지만 써도 되잖아. 그래서 전진차분이 필요할 때 전진차분 쓰고 후진차분 필요하면 후진차분을 쓰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서 전진차분이라 쓰면 어떻게 돼? 여기서 이렇게 해서 빼주고 저기 델타 x로 나눠주면 되지. 그래서 x 플러스 델타 x 여기서 빼주면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거를 fx로 이렇게 두겠지, 그렇죠? 마이너스 fx를 이렇게 놓고 이걸 갖다가 이 거리가 되죠, 델타 x 이렇게 놓으면은 이건 전진차분이고, 여기서 이거 빼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면 후진차분이고, 여기서 이걸 빼가지고 이 델타 x 나눠주면 중앙차분이 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것도 원리만 간단히 알면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라.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었고, 자, 그 다음에 10번 같은 문제를 한번 보면, 그래서 이건 내가 뭐 그냥 저기 오늘 아침에 지나가서 더 많이 있고 어떤 거는 뭐 하겠지만은 내가 그냥 몇 가지 골라본 것 중에 하나야. 얘도 질문이 나와서 뭐냐면 10번 한번 보세요. 이거 하나만 하고 절대합시다. 이산화탄소의 양이 광합성이 활발한 계절에 감소하고 휴지기간 중, 이거 모르지. 이거 저기 아마 우리나라에 우리말로 번역된 기상학자 아무리 뒤져봐도 안 나올 거야. 이거 환경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한 거야. 그래서 뭐냐면은 광합성을 하면은 산소가 많이 나오고, 그쵸? 호흡을 하면은 저기 식물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호흡하면은 뭐 그런 거 가지고서는 이제 하는데 그거 몰라도 좋다는 얘기야. 보면은 자 2번 보세요. 니온을 보세요. 니온을 보면 뭐냐면은 산소하고 질소하고의 구성비가 대립권서부터 열권까지 일정하다. 자, 이게 말이 맞냔 말이야. 어떻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안 배워서 정확했는데 저기 대기권을 나눌 때 여기가 히소스가 여기 있기 때문에 상층으로 올라가서 온도가 낮아져. 이걸 대륙권이라 그러지. 어디까지야? 여기가 10km까지야.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여기 성층권이라 그러지. 여기에 오존이 많지. 근데 열은 여기가 제일 많지. 그 이유는 그때 가서 또 배우기로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얼마냐면 성층권이 50km야. 그 다음에 중간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되는데 여기가 80km라고. 80km, 여기가 무슨 문제냐면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균질권이라고 그러고 이걸 이질권이라 그래. 왜 그렇게 되냐면은 지구가 있다만한 거 있어. 그러면 여기에 많지만은 여기에 기체 분자가 이렇게 있다면은 얘네들 물체잖아 다. 그러면 뭐해? 만유인력이 작용하는 거야. 그래서 둘이 잡아당기는 거라고. 근데 얘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얘가 작으니까는 이렇게 떨어지는 거. 그래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처럼 되는 거지. 엄밀히만 하면은 사과하고 얘하고 있으면 지구도 움직였겠는데 지구가 무지무지하게 크니까 사과만 떨어진 것처럼 되는 거지. 그게 만유인력 아니야.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돼? 만유인력은 거리 자승에 반비례하고 이 질량 큰 거하고 작은 거에 비례하는 거 아니야. 여기 반비례한다고. 거리 자승이 반비례해서 올라갈수록 급격히 떨어지지. 그래서 여기 때는 크지만은 여기 올라가면 어떻게 돼? 여기서 잡아당기지 무지무지하게 작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거운 물질을 잡아당기죠. 여기 오지만 가벼운 물질은 이렇게 있는 거지. 조금만 더 지나가면 어떻게 돼? 여기까지는 그래서 여기가 80km까지는 모든 물체가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 5분의 1은
5분의 1은 산소, 5분의 4는 질소가 이 안에 골고루 이렇게 퍼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균질권이야. 근데 이렇게 되면 요거 이제 인력을 벗어나니까 어떻게 돼? 가벼운 놈이 여기서 무겁고 잠수선에서 가벼운 놈이지. 그래서 얘를 넘어가지고 얘의 이 인력권을 벗어난 놈들, 그 우주에는 뭐 H2, 뭐 잘하면 헬륨 같은 거 가물에 콩나듯이 하나씩 있는 거지. 그래서 우주는 진공이라고 보는 거지. 어쩌다 하나씩 성간물질 하나씩 지나가고 수소 하나, 헬륨 하나 지나가고. 왜 그래? 만유 인력 때문에 그렇다고. 그럼 그게 어디까지야? 80km까지라고. 그런데 이번은 뭐라 그랬어? 산소하고 질소의 구성비는 대를 꼬면서 열분까지 일정하다. 이거 답이 아닌 거 고르면 되지. 그렇죠? 그 다음에 온실기체 중 시공간적으로 가장 변화가 큰 건 수증기 맞잖아. 여기는 어떻게 돼? 여기 있는 공기는 물론 이 안에 H2O도 수증기 상태로 있고 골고루 있어야지 돼. 그렇죠? 그다음에 질소, 뭐 산소 다 골고루 있어야 되는 게 맞아. 그런데 다른 물질, 질소나 산소는 얘가 액체가 되려면은 무지무지하게 압력을 가해야 돼. 그걸 뭐라 그래? 임계압력이라고 그러지. 또 하나, 무지무지하게 온도를 낮춰주면 돼. 그게 임계압력이야. 임계온도야. 그런데 이 H2O는 뭐야? 조금만 온도가 내려가도 액체가 되고, 조금만 압력을 줘도 액체가 되잖아. 그래가지고 얘는 그냥 온도가 찬 데서는 그냥 얘가 액체 상태로 있고, 그러니까는 다른 기체는 골고루 있지만 얘는 아닌 거지. 바닷가에 많이 있고 육지에는 적게 되고. 왜 그래? 같은 기체지만 얘는 유일해. 그러니까는 임계 압력, 임계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래서 상온에서 액체, 기체 뭐 이거가 될 수 있는 거는 유일한 얘밖에 없어. 다른 터미네이터 같은 거 봤을 때 액체 질소 어떻게 돼? 무지무지하게 온도가 낮아야지 이제 액체로 있잖아.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니까 막 기화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면 압력을 엄청 줘야 되지. 가스라이터에 있는 가스 보세요. 압력을 꽉 줘야지 액체 상태에 있지. 쭉 열기만 하면 확 타날라고 빠르지. 왜 그래? 그건 인기압력이 높아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 벌써 기억은 몰라도 니은, 디귿만 알면 되잖아. 그래서 니은이 빠져 있는 거로 고르면 된다는 소리야. 디귿은 포함돼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고르면 되지. 이거 안 배웠는데 왜 안 가르쳐줬냐고 하면 안 된다는 뜻이라는 얘기야. 그렇죠?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접근하자는 뜻이야.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넘기면서 몇 가지 골라본 게 이거야. 그래서 앞으로 문제를 풀 때 그때 나왔던 문제, 그러니까 해당되는 거 다시 한번 풀어볼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